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작과 화타를 꿈꾸는 편하몽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범주도 매우 다양하고 학설도 매우 많아 체계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몽이 누굽니까? 정리와 요약의 달인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3대 영양소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다른 영양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3대 영양소는 인간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중 어느 한 영양소만 강조하는 다이어트가 주목받아 왔는데요. 비만의 진짜 원인을 알기 위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비만의 원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입니다. 지방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1977년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양과 인간의 욕구에 관한 상원 특별위원회 의장을 맡은 조지 맥버건이 지방의 유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식이지방은 심장질환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열량이 밀집되어 있어 비만을 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이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 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지방을 덜 먹고 탄수화물을 더 먹어야 한다는 일명 저지방 고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 피라미드에서 매일 먹어야 할 식품의 맨 아래층에 빵, 파스타, 감자, 쌀 등을 놓고 이것들은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으므로 매일 6회 이상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976년에서 1996년까지 정제 곡류의 섭취량은 45% 증가했고 지방 섭취는 45%에서 35%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탄수화물 섭취의 급증으로 인해 오히려 비만은 급속도로 증가했고 걱정했던 심장질환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세포막의 70%는 인지질, 20%는 단백질, 5%는 콜레스테롤, 5%는 비타민 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은 심장이 소모하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지방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데 혈관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는 식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열량이론입니다. 열량이론은 1918년 미국의 의사인 루르 헌트 피터스라는 사람이 다이어트와 건강, 핵심은 칼로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팔리며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소비하는 열량이 적으면 체지방이 생겨 체중이 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섭취 열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덜 먹고 많이 움직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열량이 낮은 음식을 먹고 가능하면 저열량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안셀키스 박사는 1944년에서 1945년에 미네소타 굶주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균 신장 178cm, 평균 체중 69kg인 청년 36명에게 첫 3개월은 매일 3200kcal의 표준 식단을 제공하고 다음 6개월간은 하루에 1570kcal만 섭취하게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제공되지 않고 매주 35km를 걷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극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체 에너지는 21% 감소했고 심장 박동수는 55회에서 35회로 감소했고 심장 박출량도 20% 줄었고 체온도 35.4도로 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추위를 많이 타게 되었고 극도의 피로감과 어지러움증,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약해져 부러지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몸의 자율 시스템에 의해 섭취되는 열량이 적으니 생존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 대사 기능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굶는 다이어트가 비만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체는 오묘해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시스템으로 인해 섭취 열량이 적으면 소비 열량을 줄여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은 허기를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을 분비해 음식을 섭취하게 해서 항산성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몸의 시스템과 싸워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굶는 다이어트나 열량을 줄이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살은 뺄 수 있으나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요요 현상이 와서 이전보다 더 살이 찌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두통, 어지럼증, 신경통, 수족냉증, 추위를 몹시 타게 되며 여성들은 생리불순이 생깁니다. 근육과 뼈도 약해지며 뇌기능도 저하되고 나아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나쁜 방법입니다. 셋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비만의 원인이라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로버트 애킨스가 1972년 애킨스 박사의 다이어트 혁명이란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가 되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킨스 박사는 자신도 100kg가 넘었었는데 탄수화물을 엄격히 제한하여 다이어트에 성공했으며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에서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여 허기를 덜 느끼며 체중이 감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윈 스틸먼 박사는 1967년 의사가 소개하는 간단한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서 고단백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권고했습니다. 그는 단백질이 최대 90%까지 함유된 스틸먼 다이어트로 체중을 22kg 이상 감량했고 자신의 환자 1만 명을 이런 방식으로 치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산하 식품영양위원회는 1973년에 낸 자료에서 이들의 의견을 맹공격했고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저탄수화물 고단백 다이어트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였습니다. 마카로니 치즈, 파스타, 아이스크림, 애플파이, 으깬감자, 팬케이크 등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간식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실천할 수 없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인슐린입니다. 비만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인슐린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제이슨 펑 박사는 그에 져서 비만 코드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비만이 호르몬의 체지방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보일러를 돌려 따뜻하게 해주는 온도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것입니다. 온도 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은 너무 춥게 되고 계속 돌아가면 방이 너무 뜨거워지듯이 인슐린 분비가 안 되면 살이 빠지고 인슐린 분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을 세포 속에 집어 넣어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증가하면 지방도 증가해 체지방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체지방이 많으면 허기를 느끼는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줄어들어 계속해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인슐린과 체중 증가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연구가 실행되었습니다. 세 그룹으로 인슐린량을 달리 투여했더니 가장 적었던 그룹은 체중이 평균 1.9kg 증가했고 중간은 4.5kg, 가장 많이 투여한 그룹은 5.7kg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993년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6개월간 인슐린 양을 늘려가며 투여하며 섭취 열량을 매일 300kcal 이상 줄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먹는 양을 많이 줄였음에도 체중은 평균 8.7kg 증가했습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자가 면역 질환인 제1형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이 부족하다 보니 혈당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극심한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제이슨 펑 박사는 살이 찌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인슐린이다. 그러므로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하는 정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연 탄수화물은 인체에 아주 필요한 것이지만 가공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상승시켜 결국은 비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대 영양소 모두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탄수화물, 저지방, 저단백질 등 한 영양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다이어트와 섭취 열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성행하면서 사람들의 몸을 망가뜨려 왔습니다. 무엇보다 균형 있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5대 3대 2로 하자는 제안이 있는데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일명 케톤식 다이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